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도 중학교 사회 2에 해당하죠. 사회 2조 내용이, 경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 체제 유형, 어떤 경제 체제들이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같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듣다가 졸리면 그냥 자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경제 문제가 있는데, 경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자, 경제에서는 희소성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거는 희소하다, 희가 희박하다, 소는 작다. 그래서 아주 희박하게 있는 거, 아주 흔하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희소성이 있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요새는 그걸 우리가 개성이라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독특한 개성이 있으면은 가치가 올라가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런 거보다 요새는 개성의 시대죠. 지금 보니까 뭐 펭수인가? 뭔가 그 펭귄 있잖아. 펭수인가 보다. 펭귄 백수인가 그거? 하여튼 펭수. 펭귄 백수가 펭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펭수라고 그거 보니까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아주 재미나게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캐릭터는 뭐 그렇게 이쁜 건 아니죠. 더 귀엽고 더 이쁜 건 많지만, 그런데 굉장히 그 뭔가 말도 잘하고 재미나게 잘하더라고. 그게 이제 희소성이죠. 그 펭수가 똑같은 펭수들이요. 길에 한 100명, 200명 뭐 어디 나가나 막 학교에도 있고 뭐 어디나 흔하게 있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겠죠.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가지고 싶어 하니까 비싼 돈 주고라도 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경제재라 그럽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 경제재. 그 다음에 이제 무상재는요, 무상급식 들어봤죠? 이 무는 없다는 뜻이고요. 상은 보상한다 또는 되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갚는 거. 내가, 그죠? 뭐,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도로 갚는 거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보상이라 그러는데, 내가 물건을 내가 샀으면 돈을 내는 거, 물건값을 내는 거, 되갚는 거죠. 이게 이제 상인데, 무상이니까 되갚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프리로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무상제라 그러는데, 뭐 공기 같은 거. 자, 공기 같은 거는 지구가 우리한테 돈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숨 쉴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제 물 같은 거는 요새 와서는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또 이제 물이 좀 부족한 지방도 많고 그래서 물은 이제 물건으로 상품 가치가 있어갖고 돈 주고 사죠. 근데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내고 그냥 쓸 수 있는 건 무상제고요. 이제 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게 이게 경제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면 만족하면 또 이제 시들해지고 또 저거 가지고 싶고 또 저거 가지고 싶고 좀 있으면 사람이 질리는 게 있거든. 만약에 질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사주면 그거로 평생 할 수 있겠죠. 또 뭐 짜장면 먹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평생을 짜장면 먹어도 안 질리면 계속 먹을 수 있겠지만 질리죠. 그죠? 한 2, 3일 짜장면만 계속 먹으면 나중에 짜장면 진짜 보기 싫죠. 그런 식으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왜? 금방 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요, 상대에게 자기의 변신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갖고 상대가 나로 하여금 질리지 않게 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가는데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음악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지루해지는 거죠. 그럼 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때 계속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변화가 없게 되면 질리게 되니까. 이게 인간의 참 어쩔 수 없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라서요. 똑같은 거는 이제 질리고 싫어하고 다른 걸 계속 찾으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신기한 거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이 자원이란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뭐 새로운 핸드폰이 아주 끝내준 게 나왔다 그래도 그게 무한대로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고 뭐
뭐 10,000대, 5,000대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그죠? 올라가고. 특히 막 구하기 힘들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금으로 완전히 도금해갖고 막 희한한 거 나와도 매덕이다 핸드폰 나와도 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에서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 끝이 없지만 실제 자원은 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돈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가격도 형성되고 상품이 팔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재는 이제 프리하게 그냥 제공되는 공기 같은 거. 그리고 또 경제 문제는요. 이제 이게 분배의 문제 일종의 어떻게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결정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선택의 문제라 합니다. 선택의 문제. 자,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느냐? 자, 무엇을 만들 것이냐? 얼마나 만들 것이냐? 이런 거, 그죠? 즉, 생산물을 뭘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얼만큼 생산할 것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즉, 생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 즉, 누구에게 하나 이거죠. 누구에게 이걸 팔 것이냐. 즉, 이제 이건 분배 방법이 되는데요. 즉, 소비자. 누구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타겟층을 딱 정해놓고 그 위에서 만들어야죠. 그죠? 이제, 만약에 이제 의류 사업을 한다 하면 아동을 위한 아동복을 만들 것이냐, 아저씨들을 위한 중년 남성용이냐, 뭐 청소년을 위한 거냐, 이렇게 타겟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으면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할 사람들. 요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튜버들이 항상 고민이 그거죠. 이제 뭘 찍어야 되지? 조회수를 올리려야 되는데, 조회수를 올리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찍어야 되는데, 뭘 궁금해하는지, 또 궁금해하는 건 보면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 찍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찍어야 될 내용이 학교 배우는 내용 교육이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올린다 해도 사람마다 말투도 다르고요.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배워도요. 이 선생님한테 배운 거하고 저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또 느낌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궁합이 있는 겁니다. 학생과 선생님 간에도. 그래서 저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다고 모든 애가 그래도 어떤 애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별로 인기 없는 선생인데도 나는 저 선생님 강의가 좋다. 이렇게 다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먹힌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에게 참 먹힌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먹히는 건 아닙니다. 다 좋아하지만 어떤 애는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그 취향이 다양한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각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는 뭘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없어. 고민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시간이 좀 나느냐 아니면 어떤 때는 시간이 나도 정말 뭐 만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만드는데 찍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변환을 좀 시켜야 되거든. 나는 사실 변환하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막 글씨 다 놓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대신에 용량을 내가 많이 줄이거든요. 여기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우리 집 여기가 올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대로 한 거는 그래서 용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엔코더라거나 좀 파일을 새로 이렇게 좀 줄이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 이런 게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좀 지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때 그게 막 피곤하니까 강의 만드는 건 사실 일이 아닌데 그런 거 또 교재를 만들어야 되거든. 교재 만드는 거 정말 귀찮고 짜증나고 막 왜냐면 아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런저런 교재 다 읽어보고 가장 거기서 엑기스 좋은 거 또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다 보고 가장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거 그런 걸 뽑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회 과목을 그렇게 만든다 이건 너무 힘듭니다. 교재 만드는 게. 그래서 지금 그냥 이 교재 없이 그냥 화면에다 이렇게 중요한 글자만 써갖고 그냥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편하니까 내가 강의를 많이 만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교재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경제제, 그러면 경제제가 무슨 말이야? 그런 거죠? 그 다음 뭐, 계획경제, 그러면 뭐, 계획경제가 무슨 뜻이야? 읽어봐도. 그게 머리 아픈데, 누가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회 과목을 주로 용어 설명하는 거 위주로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제 사회를 정식적으로 난 가르쳐 본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요. 뭐, 내용은 알지만, 가르치는 테크닉은 일반 학교 사회선생님한테 많이 부족합니다. 수학과학은 내가 가르치는 테크닉이 굉장히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지만요. 사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이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 문제들이죠.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하고요. 선택의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경제 체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크게 봐서요. 이제 시장 경제하고 계획 경제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거 인간의 본성에 관계된 건데요. 시장 경제는 시장이 영어로 마켓이라 그러죠. 슈퍼, 큰 시장 슈퍼마켓, 마켓. 그래서 경제는 이코노미라 그러죠. 시장 경제는 그냥 마켓 이코노미입니다. 내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발음 완전히 나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후지다는 거. 마켓 이코노미. 이 시장 경제입니다. 이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간의 개인의 재산을 사유재산 같은 걸 이제 인정해주고 자유로운 경쟁을 인정해주고 인간의 그 돈 벌려는 그 기본적인 욕심, 욕구하고 아주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는 주로 자본주의에서 주로 많이 행하고 있죠. 자본주의는 이제 우리 이제 남한, 그죠? 우리 한국이 이제 남한이 바로 자본주의죠. 미국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캐피탈리즘이라 그래. 캐피탈 자본은 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주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돈 벌라고 모두가 돈 벌라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 유튜브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99.9%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도 이거 만들지만 뭐 광고료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너무 적습니다. 적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하면은 나중에 그냥 용돈벌이는 되지 않을까. 뭐 이것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그냥 프리로 이렇게 제공해줘가지고 필요한 애들한테 정말 도움을 주는 이것도 있고 뭐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성취 이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돈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돈 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니까 누가 하겠어요? 오래 못 합니다. 그런 거는. 그죠? 정말 거룩한 성인 아니고서는요. 정말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대급부, 뭐가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는 이제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내가 더 물건을 좋게 만들어서 잘 팔아야지. 그래야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돈벌이가 안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사람이 아이고 하고 시들해집니다. 내가 지금 뭐한 짓이지? 왜? 돈이 바로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나도 이제 뭐 사 먹고 나도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면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전, 돈이 벌 가능성이 가장 효율성이죠. 그래서 효율성의 특징이라는 건요. 최소의 비용을 가장 적은 돈을 들여갖고 최대 효과를 내는 거죠. 최대 편익,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거. 그게 심해지게 되면 이제 악덕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진짜 싸구려를 사와가지고 재료도 이상을 사와가지고 거기 이제 레테르라 그러죠. 뭐 라벨, 참 레테르는 일본 말이구나. 우리 부모님들 레테르 들여갖고 나는 이제 라벨링 해가지고 뭐 이제 거기 이제 상표를 그죠? 붙여가지고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최대 이익을 하는데 그건 너무 그거 심하면 이거는 정말 비윤리적인 거죠. 그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 이 효율성이 형평성보다 큰 게 시장 경제입니다. 형평성이란 건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리,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좀 가지게 하자. 사회 정의, 그죠? 사회적으로 정의롭게 골고루 좀 이렇게 분배가 좀 잘 돼갖고,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돈 벌면 안 되고 골고루 어느 정도 돈을 벌게 해서 모두가 좀 잘
이렇게 해주자. 이게 이제 일종의 형평성이죠. 그래서 이제 형평성이면 기회가 똑같이 형평성.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도 지금 저 입시에서, 그죠? 거기서 지금 보면은 뭐 자소서인가 뭐 자기소개서 나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무슨 상 타면 점수 주고 막 뽑는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돈 많은 부자, 그죠? 또 힘 가진 권력자들 또는 정보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상류층, 기득권층,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도록 지금 입시제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 상류층들은 전부 다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용인 거죠, 악용.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는데 난 안 할 수 없다. 그래갖고 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가난하고 그런 집 자녀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적죠, 그죠? 그래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고 하는데, 이런 형평성의 중시가 돼야 되지만, 시장 경제로 아주 극심하게 가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나발이고 없는 거죠. 아, 내 돈 벌어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완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너무 심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극과 극, 끝과 끝은 안 좋은 겁니다. 어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나쳐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시장 경제가 이제 좋은데 이게 지나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이제 나쁜 점은, 단점은 이제 빈부차가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런 거. 또는 이제 경기 변동이 옵니다. 호경기, 물건이 잘 팔 때가 있고 안 팔 때가 있고 불경기가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실업자들이 생기죠. 물가가 막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 보통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또 실업자는 이제 일이 없게 되니까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 벌 수가 없으니까 집에 지금 자식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돈을 가장이 돼갖고 아버지가 돼갖고 내가 돈을 못 갖고 들어가면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나는 배고파도 괜찮지만 내 자식들이 배가 고파갖고 막 아빠 밥 줘 그러면 정말 눈물 나요. 눈물 나. 생각만 해도 슬퍼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도끼 들고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어디 그냥 때려 부수고 그냥 가게라도 쉬었다 내린 거라도 때려 부수고 유리창 깨고라도 거기 있는 물건 훔쳐서라도 자식 일단 밥을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줘야죠. 그래서 시장 경제 여기도 무슨 일인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의 단점 그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의 특징은 바로 이제 사유재산제도, 자유경쟁을 하고요.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 시장이 실패가 할 수 있어요. 시장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독점해서 물건을 전부 다 사와가지고 그럼 안 팔잖아. 사고 싶은데 팔질 않죠. 독점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비싼 값에 파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으로 빈부차가 심해질 수 있고요. 개인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앞서는 경우, 이런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아까 물가가 너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경제 대공황이 왔죠, 저번에. 그죠? 그게 이제 인간이 한쪽으로 모든 게 다 쏠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재산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나온 게 이제 계획경제. 이게 이제 사회주의고요. 이제 공산주의가 되죠. 그래서 계획경제는요. 자, 요게 계획경제인데요. 이게 여러분 계획 짜는 게 플랜이라 하죠. 플랜. 플랜드 이코노믹. 플랜 그러지 않고 플랜드 ed 붙여갖고요. 플랜 n이 하나 더 쓰고 ed 붙이는 거죠. 아마 플랜드 이코노믹.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 거야, 경제에. 누가 계획하냐면 나라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주의고, 이제 사회주의 그 끝이 이제 공산주의라 그러는데, 공산주의가 결국은 망했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금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이 공산주의라 그러지만 전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냥 김씨 왕조조 일가 독재 그 개인 왕정 정치하고 똑같습니다, 저게. 공산주의의 진정한 공산주의는 모두가 다 골고루 논아가지는데 북한은 지금 배급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실현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따라가지고 모든 걸 해온 데는 다 망했죠, 이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거기서 이제 어떤 거 하냐, 국유화하는 거죠. 모든 걸 나라가 가진다.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나라가 가집니다. 이게 옛날에 왕정하고 똑같죠. 그 역사 드라마 보면 나오죠.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거기 있는 신하들이 대왕마마의 것이옵니다. 이 지랄하죠. 그때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왕. 왕이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야. 그리고 왕이 자기 밑에 이제 부하 쫄따구들 따른 애죠. 그 대신들이라는 거. 걔들한테 그냥 땅을 조금씩 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네들이 내 땅에서 농사 지어 먹으니까 다 걷어가는 거죠. 세금처럼. 그 왕이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걷어와가지고 징계한 거 다 이제 받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창고에 가득 넣어뒀다가 자기 공신들이라 해서 공을 세운 신하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땅도 좀 떼주고 그죠. 징계한 물건도 내주고 그걸 이제 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녹. 그걸 국녹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죠? 나라에서 나한테 녹을 줘서 요새 지금 봉급이죠. 국녹을 먹는다. 그래서 임금이 나한테 이렇게 먹을 걸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자기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건 이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누가 나한테 뭐 잘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죠. 근데 뭐 볼 때마다 막 나 때리려고 그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강아지, 고양이 먹을 걸 갖다 주면 동물들이 잘 따릅니다. 그 사람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근데 자꾸 때리고 막 먹을 거 먹는데 뺏어가고 그러면 걔가 화가 나니까 물어버리죠. 그죠? 안 따릅니다. 그래서 주는데 그 옛날에 왕제도는 한 사람이 다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도 국가에서 다 가지고 개인한테 안 주고 국유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갖고 계획을 세워갖고 통제를 합니다. 국가에서 막 컨트롤하는 거죠. 넌 이거 해, 저거 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너 의사 하지 말고 저거 선생님. 저는 축구선수 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너도 저기 갖고 저 다른 거에. 이런 식으로 직업을 딱딱 정해줘 버리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리고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걷어가지고 배급이라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배, 평등성. 그런 건 있습니다. 배급으로 골고루 논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 배급으로 골고루 논아주는 게 누구나 다 풍족할 정도로 좋게 논아주면 좋은데 나라가 점점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이 다 어려워졌죠. 나중에 논아주는 것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막 집에 있는 물건 팔고 뭐 이러저러. 북한도 지금 장마당이라 하고 우리 시장처럼 물건 서로 사고 팔고 그러죠. 국가 바라보다가는 배급도 요즘 끊겨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계획경제인 이 사회주의에서는 분배를 평등하게 골고루 논아주는 걸 우선으로 한 거예요. 나라에서 다 몰수해가지고. 그러니까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국가에서 다 몰수했으면 그걸 국가가 가져야 되는데 중국도 그렇고, 그죠? 북한도 그렇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높은 꼭대기 그놈들이 뒤로 다 헤쳐먹었단 말이에요. 걔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또 자기 자식들 막 중요한 사업 다 하게 하고. 그 옛날 왕정시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이런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이름만 빌려가지고 자기들의 왕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 중국의 제일 공산주의 꼭대기들은 옛날에 그 황제나 귀족처럼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공산주의자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 엉터리들이죠. 엉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계획경제 사회주의는 단점이요. 그럼 사람들이 배급을 받으니까 누가 일하려고 그래, 그죠? 또 일을 열심히 해도 나라에서 다 뺏어가는데 누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성취 동기가 부족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열심히 하면 뭐해? 다 뺏기는데.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안 합니다. 안 하고. 성취 동기도 부족하고 안 하고. 그럼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하갖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뭐 하면은 효율적이 된다 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개인한테 이제 밭에서 나는 작물은 국가에서 바치지만 여기 있는 텃밭 요 정도는 개인 니네들이 해먹어라.
허용했죠. 그러니까 국가에 바치는 밭에는 뭐 물도 안 주고 뭐 대충 하는데 자기 개인 밭에는 뭐 엄청 거름도 주고 정성 들여갖고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죠? 거기는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죠. 사람이 자기 거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경제는 인간의 본성을 눌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시장 경제도 문제가 있죠. 계획 경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두 개를 이렇게 잘 융합해갖고 이제 새로운, 그래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 그런 것도 옛날에 있었고요. 이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서로 합쳐가지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요. 이 두 개의 장점만 뽑아가지고 가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새로운 제도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에너지. 지금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석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태양에서 들어온 저 에너지, 햇빛, 공기 이런 건 특히 햇빛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공짜로 쓸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아까 햇빛은 무상재란 말이에요. 저 공짜로 쓸 수 있는 햇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하는 거죠. 그런 거를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더욱 개발돼가지고 완벽하게 되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이제 풍부해지게 되면 모든 물가도 싸지면서 사람들도 살기 좋아지는 거죠. 훨씬.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 시장 경제나 계획 경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사라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온라인, 인터넷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인터넷 경제.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 댓글 다는데 이제 막 그거 갖고 서로 막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초등학교 애가 할아버지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 초등학생인지 저쪽에 할아버지도 몰라. 그냥 다 그냥 열받으면 서로 그냥 약하고 하고 막 씨에 발발발 그러면서 막 욕해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죠? 나중에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손자 같은 초등학생이야. 너무 쪽팔려. 난 그래서 댓글 같은데 글 같은 거 되도록, 나도 어떤 때는 남기지만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논쟁이부터 하고 열심히 싸우고 서로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갖고 이제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우프 선생이었고 걔는 그 우프 선생님 강의된 학생에 따르면 얼마나 쪽팔려 서로가.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유튜브에서 인터넷 세계에서는 다 똑같아. 만약에 중국의 시진핑이 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유튜브 접속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각 유튜브도 그 밑에 댓글 달았어. 그러나 누가 인정해줘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는데 그럼 거기다 의견 안 맞으면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반박하면 같이 씨하고 욕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저명하고 뛰어나고 나름대로 이름 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댓글을 되도록 안 달라 그러겠죠. 해봤자 자기만 손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해 날까 아무도 없는 사람들 또 화가 났고 좀 악이 받쳐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댓글 그걸 통해 갖고 그냥 싸우면서 화나게 욕을 좀 풀 수 있는, 그죠? 그걸 속에 담아두면은 다른 데 터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내 댓글에서 막 욕해버려 갖고 풀 수 있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욕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욕하잖아? 그럼 풀리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속에서 화가 나갖고 화딱지가 나갖고 더 심해져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댓글 같은데 기본 예의를 지켜주고 거기서 상대 화를 돋고 갖고 같이 화내갖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내 속만 더 뒤집어져.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둘이 하루 종일 댓글을 댓글이 한 수십 개가 달렸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서 주고받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찾아와봐. 그러니까 증거 찾아서 제시하고, 그럼 거기서 또 뭐라 그러고, 나중에 한 서너 번간 그럴 듯 가다가 나중에 보면 서로 욕해, 끝에는 욕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참, 유튜브 아니고, 일반 인터넷 댓글 다음도 그렇고요. 나는 네이버는 안 갑니다. 네이버는 너무 젊은 애들이 노는 데라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도 다음에서 많이, 그죠? 좀 점잖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댓글 다는데, 아무 나이 든 사람도 소용없어. 나중에 서로 욕하고, 쌍욕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해져. 어떤 때는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초라해지나.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면 그럴 수 있는데,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고 낯살이나 먹은 사람이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보기만 하고 나도 이제 댓글은 잘 안 달고 하는데 인터넷은 완벽한 평등이야. 무슨 얘기 하려면 미래는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게 되는 그래서 인터넷 경제 또는 온라인 경제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기 돈도 화폐도 점수로 그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점수죠. 내가 뱅크 그죠? 뭐야 그 인터넷 뱅킹 하면 거기 기록된 게 다 숫자들이잖아. 그렇게 점수화돼 가지고 내가 뭐 하면 그게 이제 돈 받는 게 다 그렇게 그 돈 받는 게 그 숫자니까 어차피 그죠? 그 숫자가 바로 나의 그 현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착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본은 착한데 상황이 악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점수 1, 2점씩 이렇게 조금씩 떼줘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이제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완벽히 못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아마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질 겁니다. 한 집단, 한 사람이 모든 걸 독점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인터넷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 집단이 절대로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화폐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에서 미국 달러를 막 미국이 찍어내니까 미국이 독점하고 있잖아, 그죠? 지네 돈 부족하면 더 찍어내면 되니까. 일본도 그렇고 기축통화라고 일본도 지네도 멋대로 막 찍어내죠, 돈을. 그죠? 근데 저렇게 멋대로 찍어내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거든, 반드시. 그런데 걔들이 멋대로 막 찍어내도 지금은 걔들이 독점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런데 이제, 무슨 화폐죠? 암호화폐, 그 새로 나온 거죠? 그런 화폐들은 이제 독점해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야. 새로운 화폐들은.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화폐, 하여튼 새로운 그 화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늙으면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된대도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런 화폐들은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할 때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의할 때 거기서 화폐를 더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체제가 이제 정말 공정해지고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하여튼, 한 집단이 뭔가 독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인한 그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 최고의 수혜자죠. 한국이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대통령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대통령을 바꾸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그리 해가지고, 그죠? 동의해서 대통령도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거도 그렇겠지만, 그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요. 일본, 홍콩, 중국, 동남아 국가들 마찬가지고요. 유럽, 중동,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니까요. 지금 독재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는 그 정권들은 앞으로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 이거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죠? SNS로 서로 정보 주고받으면 자기 의견을 교환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이 과학기술이 발전이 그렇게 해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하는 걸 정말 무서워하는 집단들은 바로 그 독재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다 차단하고 막죠. 근데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가는데 자기네 나라만 막혀 있으면 결국은 그 나라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보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 무역도 안 되고 결국은 굶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리게 될 수밖에 없고 미래 사회는 독재 정권은 전부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요. 내 생각에는 빠르면 1,200년 그죠? 1,200년 안으로는 세상이 엄청 바뀔 겁니다. 지금 인터넷 나온 지 지금 30몇 년 밖에 안 됐는데도 30년 겨우 됐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70년 더 지나면 정말 대단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계획경제 하고 이제 그걸 해봤고요. 끝났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파이팅!